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1회 순창군 청소년 온라인 원탁 토론의 MC 토리입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렇게 원탁 토론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요. 순창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지, 어떤 꿈과 어떤 생각,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살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냥 자연스러운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이런 만남의 자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저희 수련관 최강동 관장님께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지금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제1회 온라인 청소년 원탁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그 오프라인으로 아는 친구들과 함께 그 목소리를 저희들이 듣고 또 함께 그 질문하고 함께 대답하는 시간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토론을 준비했고요. 여러분들 밖을 보시면 이제 초록이 이렇게 싱그럽게 지금 우리의 눈을 시원하게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이런 푸르름처럼 이렇게 자라나는 데 있어서 땅도 비옥해야 되고 또 햇살도 그리고 물도 빛도 바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온라인 토론 대회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빛과 땅과 또 바람과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들 코로나 블루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코로나 블루 아니면 코로나 앵그리라는 말. 코로나 블루라는 말은 좀 우리가 우울해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해하고 여행도 못 가다 보니까 우울해함이 있고 엊그제 그 지하철에 있었던 사건처럼 마스크 안 쓴다고 막 폭력이 일어나는 그 분노가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겨내려는 데 있어서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게 첫 번째가 군기고 두 번째 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기가 이게 충천해야 되고 뭔가 이 어려움을 적을 이기기 위해서 이 사기가 높아져야 되는데 아마 오늘 이 청문순답이 우리 청소년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단순히 훈육의 대상이 아니고 교육의 대상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이 주도적이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권리, 국민으로서의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마당이 있을 때 우리 친구들의 사기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운데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저희가 함께 토론을 하는데 우리 사회가 모이기는 하는데 논하지 않고 논하기는 하는데 결정하지 않고 결정을 하는데 행동하지 않고 행동을 하는데 책임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논하고 토론하고 또 결정하고 또 행동하고 그리고 책임져가는 그런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운영 방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저희가 좀 재밌게 하려고 구성을 조금 해봤어요. 일단 이거 보이시나요? 위원님도 보이시나요? 조금 양상이 과열된다 싶으면은 제가 이걸 들 거예요. 모두들 아시다시피 경고가 2번이면 뭐죠? 퇴장이요. 네, 퇴장입니다. 제가 이걸 2번 들면은 퇴장하실 거예요. 네, 발언 조금만 다들 스무스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저희가 질문 타임도 있어요. 질문을 받으면은 지금 같이 실시간으로 27분 들어오셨는데 댓글 확인하면서 선물도 드릴 거예요. 저희 선물 많이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선물은 일단 순창에서 쓸 수 있는 것들로 구성을 하긴 했는데 순창에 살지 않으셔도 순창에 오셔가지고 이용하시면 정말 순창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패널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주민복지과의 박보건 계장님, 김규환 계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온라인상으로 청소년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을
기회를 마련해 주니만큼 많은 청소년이 참여해서 우리 지역의 청소년 복지 서비스가 이렇게 원만하게 또한 다양하게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그 옆에 동아리 간판이죠. 수련관의 강성표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창군 청소년 수련관 소속 동아리의 대표로 나온 강성표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잘 한번 이야기해 볼 테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봐주세요. 화이팅! 네, 그 옆에 순창군 청소년 수련관의 대표로 나와주신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세로이시죠. 최강동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닉네임이 세로입니다. 네, 우리 순창에 제가 2월 달에 왔는데 우리 수련관이 또 새로워지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서 여러분들의 꿈을 열심히 또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과 새로운 어떤 생각들 함께 나누는 좋은 자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옆에 저희 청소년이죠. 청소년 참여위원회 대표로 나와주신 최고미녀 민규림입니다. 김 인사. 안녕하세요. 청소년위원회 민규림입니다. 생각 안 들려요. 규리가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실까요? 너무 떨리셔서. 네, 너무 떨리셔서 지금 조금 가라앉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 청소년 운영위원회 대표로 나와주신 성필영 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소속 청소년 운영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성필영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소년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쵸. 최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이 자리에서 한없이 한번 말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닉네임이 뭐죠? 토리입니다. 토리. 네, 토리입니다. 토리의 뜻은 뭐 스토리, 히스토리 혹은 먹토리 뭐 이런 등등등 막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빅토리, 승리인데요. 저희 빅토리 의원님, 이기자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창군의 이기자 의원입니다. 오늘 이 원탁 토론이 1회 실시되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그 청소년들의 목소리 또 생각하는 거 원하는 것을 듣고 우리가 의회에서도 여러분들 위해서 뭘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총 6분의 패널과 함께 오늘 제1회 청소년이 묻고 순창이 답하다 청소년 원탁 토론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지금 고생을 해주시고 있죠. 저희 엔지니어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아닙니다. 엔지니어입니다. 네. 네, 제1회 순창군 청소년 원탁 토론 청소년이 묻고 순창이 답하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를 한 게 8개의 목차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동아리, 문화예술, 봉사, 진로 직업, 시설, 장소, 학교 생활, 교육, 기타 이렇게 8개의 테마로 한번 나누어 보았는데요. 일단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동아리 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건데요. 동아리에 관련된 의견이 몇 가지 나왔었어요. 그 중에서 구림중학교 2학년 친구가 보내준 의견을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학교를 벗어나 다양한 또래 친구들을 만나고 교류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청소년 시설에서의 동아리 활동은 많은 도움이 돼요. 순창의 청소년 시설에서 다양한 청소년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활성화가 필요해요. 많은 도움이 되지만 지금 활성화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온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청소년이신 성필현 위원이나 민규림 위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조금 내용이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제가 먼저 한번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저는 이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네. 이제 학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학생들은 주로 공부를 주로 하고 이제 학교 내부에서 진행되는 동아리 활동을 더욱 자주 하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동아리 활동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나 그러한 의도, 그러니까 목적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다양한 청소년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니면 학교의 동아리를 이런 청소년 시설과 같이 조인을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방안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동아리 활동이 사실 이제 청소년들은 이 청소년 수련관이나 다른 시설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동아리가 진행이 된다는 것을 홍보를 하는, 그러니까 SNS 같은 그런 방식으로 홍보를 한다면은 이게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목적성과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라는 네. 의견이신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께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네, 저는 우리 순창이 변하려면 청소년 동아리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학교 안에서의 동아리들도 있고 하지만 저희들이 그 동아리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의 그 자율 동아리는 학교의 어떤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것들 때문에 잘 하고 있지만 그 외부에서의 자율 청소년 동아리 활동들은 그 생활기록부에 이제 기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이제 가질 수 없는 상황이고 몇몇 소수의 이제 친구들만 그렇게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는 청소년 동아리 100개를 저희들이 이제 가상으로 이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그 다양한 동아리를 저희들이 조금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홍보도 적극적으로 아까 네. 우리 성필영 의원님 말씀처럼 네.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청소년들이 그 자신의 그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군에서도 그런 예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충분히 홍보가 된다면 가능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앞으로 저희 수련시설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너무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 의견이 하나 또 나왔었어요. 순창 북중학교 1학년 친구가 보내준 건데, 동아리를 하면서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라는 이 지점도 방금 최광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희가 100개 동아리를 괜히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 분야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긴 하지만 그만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그 장을 열어놓은 거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선택해서 함께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동아리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내용이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없으신가요, 위원님들? 그 동아리를 청소년한테 권유를 하면 네. 우리 친구들이 하는 대답이 뭐냐면 선생님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라는 말을 참 많이 하거든요. 도대체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다양한 그 또래 집단의 또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데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네, 강성표. 네. 아무래도 학교 선생님들이나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대학에 대한 많은 그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도 외부 활동을 하면은 공부에 소홀해진다라고 생각을 보통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의 인식 변화가 살짝 있어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진짜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희 질문 하나 들어왔는데요. 강신우 친구께서 한번 보내줬어요. 동아리를 직접 만들어도 되는 건가요? 네, 당연히 됩니다. 네. 직접 만드시고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동아리 담당 토리 선생님께 연락 주시면은 바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동아리 홍보. 아마도 동아리는 그 학교에서도 그렇긴 한데 좀 지원이 조금 이게 많은 동아리가 있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활성화가 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군에서도 저희들이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게 몇 개의 동아리로밖에 한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더 많은 동아리 아이들이 자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또 좀 마련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네, 박신영 친구가 또 보내줬는데 그 많은 동아리들을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관리하지 않습니다. 아, 너무 무책임한 발언인데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게 뭐 손을 놓는다 그런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친구들끼리 뭐 아까 회장인 것처럼 또 대표가 있는 것처럼 청소년들이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관리를 한다는 말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그런 의미에서의 관리는 아니고 직접적으로 자율적인 참여고 주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아이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관리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박신영 씨 베라 쿠폰 지금 네, 바로 지금 선물. 증명 바로 갔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두 네. 번째. 네, 혹시 동아리에 대해서 더 이야기할 거 없으면은 그 다음 파트로 저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인데요. 두 번째 파트는 문화예술입니다. 문화예술 관련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또 나왔는데요. 순창고등학교 3학년 친구가 보내준 의견입니다. 공연을 즐길 장소가 한정되어 있고 다양성이 부족해요. 조금 더 다양한 공연과 즐길 거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림중학교 2학년 친구가 보내준 건 취미를 가질 수 있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제공하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 부분도 두 개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결국 순창에서 더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해보고 다양한 즐길거리를 즐겨보고 싶다라는 말로 저는 들리는데 혹시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네. 지금 현재 순창에서는 이러한 문화예술 관련 네.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성필용 위원은 그러면 저희 순창에서 어떤 식으로 문화예술 공연이 진행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그러한 홍보로 이렇게 게시물이 올라오고 네. 그런 걸 확인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러한 행사 그런 거에 별로 참여율이 좋지 않다고 저는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홍보에 대해서도 좀 필요하다. 저는 약간 알려지는 게 계속 청소년들한테 부족하다라는 게 좀 네네. 느껴지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홍보는 군에서 항상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청소년들이 즐기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연령대 뭐 장르일 수도 있고 저번 달에는 비보이 국악 스캔들이라고 해서 그 향토회관에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최근에 물론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이 됐지만 여보 나도 할 말 있어라는 연극도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청소년들이 전혀 관심 있어 하지 않는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요청할 거나 그러면 홍보 이외에도 추가할 어떤 장르? 그런 공연에 대해서 혹시 뭐 보고 싶은 공연이 있다던가 그런 의견을 조금 주시면은 저희가 받아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창군에서 한번 설문조사 그리고 학생들이 어떤 장르를 좋아하고 어떤 장르를 선호하고 어떠한 그러한 프로그램이 더 그 흥미가 있는지에 대한 한번 그러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보는 것도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설문조사요? 네, 설문조사 같은 네. 것도 좋은 의견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강성표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 나누고 싶은 말씀 없으신가요? 문화예술 쪽에서 많은 것이 진행된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방금 네. 말씀하셨던 대로 그 비보이나 국악 같은 경우도 많이 봤는데요. 아무래도 그거 방금 성필용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저희가 청소년이 즐길 그리고 청소년이 원할 그런 거에 대한 조사라 해야 되나? 그런 거를 받을 시스템이 마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성필용 의원님의 말씀에 좀 추가를 하자면은 약간 카카오톡을 보면 오픈 채팅이나 아니면은 뭐 군청 홈페이지에 이제 민원실 같이 약간 청소년들이 요구를 할 수 있는 장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저희가 문화예술이나 아니면 뭐 건의사항도 쉽게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보검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픈 채팅방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군에서 혹시 함께 참여를 해주실 수 있는지. 예. 청소년들이 아까 문화예술 그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공연에 접할 수 있는
그 네트워크 많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군에서도 문화예술 부문에 많은 지금 예산과 관심을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특히 순창군 문화예술관인가요? 예, 그것을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풍공원에 가시면 그 야외 무대가 있는데, 그 야외 무대에 순창군 문화예술 동호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기적으로 거기서 공연을 하는데, 거기에도 우리 청소년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그 끼와 그 역량을 발휘하면은 좋은 기회가 될 걸로 생각하고, 다음에 이제 이런 공연들이 예를 들면 9월 10일에 박유전 명창이라고 서편제 대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분이 북극면 출신이죠. 근데 이제 그분을 어떤 패러디로 한 그 공연이 향토관에서 있거든요. 이제 저녁 7시 반에 그 공연이 있는데, 그 부분에 우리 청소년들이 참여를 해서 공연을 관람할 수도 있고,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행정과 이 학교, 교육당국 또는 그쪽하고 유기적인 그 협조 체제가 돼가지고 학생들이 개인뿐만이 아니라 단체로 참여해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리고 홈페이지에 그 청소년들이 수시로 그런 어떤 그 채팅을 할 수 있는, 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그 창구를 마련하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죠. 예, 네. 흔히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문화와 예술을 만드는데 결국에는 그 문화와 예술 속에 사람이 이렇게 귀속이 된다, 변화가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문화예술은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장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들의 정말 건강한 삶에 있어서 이 문화 감수성,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제공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저는 우리 박보검 계장님의 네, 이 얘기에 진짜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수련관에서도 이제 군에서도 지원을 해주셔서 올해부터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그 문화예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 사업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사업이 이제 백브런치라는 그 이름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그런 아까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무대, 그거를 좀 마련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들뿐만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청소년들도 초대해서 함께 청소년들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마당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9월 19일 11시 백브런치 콘서트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정말 세계 최고 아시아 챔피언 마술사인 최여원과 남원시 홍보대사죠. 조래운 개그맨이 함께 나와서 매그 공연을 펼쳐줄 예정이니까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똑같이 오늘처럼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네. 이기자 의원님은 혹시 청소년 시기 때 좀 경험했던 그런 문화예술 그런 게 있었나요? 저희 청소년 때는 이쪽에 지금 순창군이 농업 의존하는 지역이고, 또 노인이 많은 또 농촌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아리 자체를 그 당시에는 좀 그 불건전하게 인정을 많이 했죠. 그 끼가 있는 애들이 공부 안 하려고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게 가시지 않아가지고 지금 많이 좋은 쪽으로. 지난번에 제가 그런 지금 순창군에서 옥천 인재숙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인문계 네, 열심히 의원님 대학원에서. 잠시만요. 지금 문화예술 아니.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 이야기는 뒤에서 지금 나올 네, 예정이거든요. 거기 그 약간 이제 네. 엉뚱한 데로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지원하는 것을 약간 방향을 돌려서 예체능계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도록 그 애들이 공부하면서도 스트레스를 건전한 쪽으로 털 수 있도록 좀 예산을 세우면 어떻겠냐, 그런 건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그거하고 좀 비슷한 맥락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뭐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도 정말 여기 참여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원하는 예산을 세워줘야지 탁상에서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세워야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자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고요. 항시라도 이제 그 집행부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예산들이 또 이제 그 잘 확인돼서 올라오면 저희 의회에서는 환영하고 이렇게 많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기자 위원님의 좋은 의견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잠깐 저희 질문 한번 받고 갈게요. 많이 지금 계속 올라왔는데, 자, 이승주 안민혁 친구가 먼저 보내준 거. 비보이나 국악으로 SNS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순창은 SNS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라는 의견 너무 감사하고요. 이승주 친구, SNS 특성상 팔로우가 되어 있지 않으면 홍보를 접하지를 못해요. 팔로우를 먼저 유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연수. 저도 행사 홍보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SNS로만 홍보를 하는 것인가요? 각 학교에서 한 번씩 문화 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시민들의 참여라든가 우리 청소년들의 참여를 여기에 대해서 몰라서 참여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정보의 이 접근성을 어떻게 좀 해소할 것인가 그런 또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도 군에서 자발적으로 좀 아까 말씀하신 네트워크랑 조금 맞닿아 있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네트워크를 구성해 놓으면은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들어가서 그 공간에 SNS 홍보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그 네트워크를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게 저는 조금 더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친구들도 뭐가 없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런데 많이 찾아보면서 이런 게 있네 하고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순창 앱이라는 게 지금 개발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그 앱을 다운을 받아가지고 스마트폰에 이렇게 까시면은 그 순창 앱에 들어가면 순창에 관한 모든 행사와 순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예, 그걸 좀 많이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순창 앱 많이 다운받아 주세요, 여러분. 네. 보시죠, 순창 어플. 네, 순창 앱. 혹시 문화예술 관련해서 더 이야기하실 거 없으시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파트인데요. 봉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봉사 관련된 의견은 익명이네요. 순창에서 청소년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청소년 기관을 중심으로 청소년이 단순한 환경미화 형태의 자원봉사활동이 아닌 다양한 영역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진행해주면 좋겠어요. 라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혹시 이거에 관련해서 의견 나누고 싶은 위원님들 있으면 자유롭게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민규림 위원님. 그 봉사 시간을 보면 중학생은 18시간이고 고등학생은 20시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무래도 중학생들은 학교에서 많이 해주다 보니까 10시간은 이제 금방 하고 개인 8시간 해가지고 하다 보면 중학생은 이제 금방금방 채운단 말이에요. 네. 근데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아예 20시간 자체를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지원해주긴 하긴 하는데 그것도 그 인원수가 제한이 돼 있고 아무래도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 보니까 참여할 기회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청소년 기간이 좀 청소년들이 많이 그 봉사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참여 기회가 많이 없다고 해줬고 아까 그 다양하지 않은 선택권에서도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혹시 성필영 위원군 하실 말씀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의 개인적인 좀 경험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봉사라는 거를 좀 되게 선호하고 그렇게 봉사 활동을 좀 많이 하려고 했고 그래서 1학년 때에는 한 100시간 넘게 그렇게 봉사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순창제일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뭐 우유 급식 당번이라든지 아니면 도서부 활동 그런 거를 통해서 따로 개인적으로 봉사 활동을 지급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뭐 굿프렌즈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지원반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그런 식으로 봉사 시간 얻는 것도 있는데 제 친구들이랑 같이 이런 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제 저희들은 이제 뭐 봉사 동아리 그래가지고 뭐 따숨이라는 그런 봉사 동아리가 있었고 그렇게 학교 내부에서 존재하는 그런 동아리에서 이제 그 학생들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장소가 한 곳으로 저희가 직접 찾아야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대물림 되듯이 이렇게 계속 정해진 지역에서 네. 정해진 장소에서 그 인원만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갔던 이런 풍습이 좀 남아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거를 해야 돼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좀 봉사를 더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잘 하지 못한다. 그런 장소들이 이미 학교 내부에 있는 동아리 단체에서 이제 가다 보니까 따로 개인적으로 더 하고 싶은 학생들은 이제 거기에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어디 장소가 봉사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정보도 솔직히 청소년들이 잘 얻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조금 해결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성필영 군의 의견은 봉사활동이 가능한 아까 말한 플랫폼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정보 제공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더 하고 싶은데 단체로만 받아준다. 약간 이런 단체가 있기 때문에 네. 개인으로 들어가는 게 불가능한 장소가 많다. 그런 데가 많다는 거죠. 네, 이런 네, 제가 잠깐만. 네. 네. 사실 이제 이 의견을 듣고 나니까 우리 수련 시설이 해야 될 역할이 더 분명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당연히 봉사 시간을 해야 되고 또 그런 봉사 활동을 해야 될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수련관에서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 같은 그런 봉사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많이 만들어서 아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특별히 이 봉사하고 동아리가 또 연결되고 또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가 연결되고 그것도 단순히 시간 때우기식의 그냥 단순한 환경 미화 봉사활동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취미와 특기를 살린 재능을 살린 그런 봉사활동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이제 그런 봉사 어떤 컨텐츠도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저희들이 기본적인 봉사에 대한 의미와 또 그 봉사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우리 사회의 극단적인 어떤 이기주의 이거에서 좀 벗어나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양들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의 본래 취지의 목적에 맞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혹시 더 봉사에 대해서 같이 함께 의견 나눠주실 예. 김규환 위원님. 아까 우리 성필영 위원님 굉장히 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청소년 수련관이 어떤 그 봉사의 욕구가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어떻게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 측면은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지역에 순창군 자원봉사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에 아까 단체로 하는 모든 봉사 하는 그 단체들이 거기에 등록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원봉사 센터에서는 봉사를 필요로 하는 그 수요처와 봉사를 하게 되는 그 공급처를 싹 그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리스트를. 그래서 학교에
어떤 모 봉사 단체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싶다 하면 그쪽으로 컨택을 해서 봉사 수요처를 이렇게 정보를 받아서 봉사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일단 그 마일리지가,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마일리지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8월 달에 세 곳에서 몇 시간 정도 봉사를 했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마일리지가 쭉 그 히스토리가 쌓여요. 그래서 어떤 그 자기의 살아온 삶에 대한 봉사 시간이 거기에 이제 누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내가 그 봉사 활동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시는 것도 좋고, 저는 아까 청소년 수련관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그걸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직접 발굴을 하셔도 좋고, 네. 네. 예, 그 다음에 그쪽으로 컨택을 해서 그쪽에서 자원봉사를 해도 좋고, 또 여기에서 발굴한 그 자원봉사가 그쪽 마일리지에 쌓일 수 있도록 또 그것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네, 그런 마일리지 공유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게 해주시면은 훨씬 청소년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 네. 의견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기자 위원님께서는 네. 지난번에 우리 그 농가에서 침수 당해가지고도 네. 봉사자들이 막 부족해서 안타까워하는 거 봤는데, 그게 이제 학생들한테는 이제 학교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그래서 센터 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센터에서 뭔가 청소년들이 선택 가능한 봉사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그 수요를 아까 자원봉사센터하고도 같이 공조하면서 네. 연결해주면 그 필요로 하는 사람과 또 하고 싶어져 하는 사람과 연결선이 잘 될 것 같아요. 네, 다들 좋은 의견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잠깐 질문 받고 가겠습니다. 질문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강신우 청소년 수련관에서 봉사 시간을 채워주실 수 있나요? 네, 채워줄 수 있습니다. 이거 그냥 물어본 것 같습니다. 패스하겠습니다. 안승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봉사활동이 많이 제한이 됩니다. 혹시 봉사활동 참여 기회를 수련관에서 만들어주실 수는 없나요? 있습니다. 연락주세요. 네. 박신영, 청소년을 위한 봉사를 수련관에서 만들어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습니다. 연락주세요. 자, 기획. 정말 좋은 의견 지금 나와가지고 이걸 읽으려고 지금 저 잠깐 흥분했거든요. 잠시만요. 두볼의 재능 나눔 등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청소년 본인이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등록해서 필요한 사람이 봉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다들 많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기획 누구신가요? 여기 없지? 네. 기획 친구 선물 많이 주세요. 오. 기획 정말 네, 너무 좋은 의견이고요. 이런 분들 선물 많이 받아야 됩니다. BHC 치킨 가나요? 네. 혹시 봉사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혹시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 없으면은 그 다음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네 번째는 진로 직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진로 직업은 청소년들이 지금 보다 다양하고 쉽게 진로를 접근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수요가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조금 받아봤어요. 순창여중 2학년 친구가 보내준 내용이에요. 청소년이 보다 다양하고 쉽게 진로를 접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직업 및 직업 가치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 부분은 혹시 최강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청소년들의 가장 중요한 게 꿈이고 또 그들의 끼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요즘에 4차 산업혁명 가운데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기회, 체험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또 마련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별히 저희 수련관에서도 아까 뭐 동아리 활동도 마찬가지인데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 활동, 그래서 자신의 꿈과 끼를 바탕으로 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들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저희들이 그 진로를 어떤 정할 때 또 중요한 게 지역에 있는 어른들이라든가 선배들 또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지역군에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수련관에서 했던 이런 사람책 프로그램 같은 거, 그래서 그런 멘토들이 우리 청소년들의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좀 더 이렇게 컨설팅도 해주고 또 조언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책, 휴먼 라이브러리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또 청소년들에게 그런 어떤 진로의 어떤 체험들, 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혹시 그 최강동 위원님께서는 진로 직업 프로그램 체험을 좀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게 사람 책 네. 말고. 네. 뭐 사람책도 그렇고 그다음에 진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도 네. 같이 연계를 해서 그 사람책 프로그램도 하고 또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원하는 그런 직업군들 그런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모셔서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또 하나는 뭐 진로 박람회도 있고 또 캠프로는 저희들이 이제 대학에 미리 가보는 뭐 대학 캠퍼스 이런 활동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이 뭐 이런 진로를 또 직업적인 것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어떤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그런 뭐랄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들, 또 자기들이 뭘 좋아하고 또 자기가 뭘 이렇게 할 때 행복한지 그런 것들을 찾는 시간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기의 호흡과 자기의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고민들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잠시만요. 네. 민규리 위원님 혹시 이거 관련해서 하실 말씀 없는지, 딱히 생각해 본 게 없어서. 진로에 관련해서는 지금 생각해 본 게 없어요? 네. 그러면 언제 혹시 한번 생각을 네, 일단 생각을 해본 성필영 위원님부터 네. 진로에 관련된. 그 학교에 이제 진로 시간이라는 게 또 있어요. 네. 근데 이 진로 시간에는 주로 무엇을 하냐면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떠한 직업에 대한 영상을 본다든지 뭐 꿈을 어떻게 찾는지 그러한 강연, 세화시? 세상을 바꾸는 네. 뭐 시간 그런 거를 뭐 시청을 한다든지 뭐 테드 테드. 그걸 보면서 시간을 좀 보내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이 진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접할 그런 기회가 없다. 그쵸.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미디어 강연이나 뭐 미디어 강연이나 그런 좀 인터넷을 주로 그쵸. 활용한 그리고 강연 그리고 그냥 직접 만난다고 하더라도 강연을 하기 때문에 직접 경험해보고 이렇게 좀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체험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네. 그런 말씀일까요? 지금 있는지도 있을 수도 있지만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인재숙에 있는 학생들은 인재숙 시간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일반 청소년 이제 밖에 있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뭐 학원이나 주말에 어떠한 학교 활동 그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이거에 대해서는 같이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직업을 갖고 계신 김규환 위원님과 이기자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진로를 한번 선택을 하셨는지 그런 이야기도 한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 그 청소년들의 그 꿈과 장래 희망 이것이 약간 그 제가 몇 년 전 통계에서 봤는데 거의 7~80%는 정해지지 않았다. 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하물며 대학 입학 원서 쓰기 전까지 내가 어느 학과를 가서 내가 어떠한 그 계획하에 이렇게 공부를 하겠다. 그런 것들이 결정이 안 된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교육제도의 하나의 병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양한 학생들의 다양한 꿈과 희망과 키와 그런 취미, 특기 그런 것들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기계적인 그런 학생들로 성장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그 나온 얘기들 중에 청소년 수련관이 어떤 그 동아리 차원의 활동, 뭐 봉사활동이라든가 그런 취미적성 그런 차원을 한 단계 넘어선 네. 아까 진로와
그다음에 그 사람의 특기와 취미를 그 무엇인가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그걸 갖다가 살릴 수 있고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그 장과 프로그램이 아주 치밀하게 기획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게 학교에서 또는 어떤 기관에서 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학교는 그야말로 대학 입시를 위한 모든 그런 그 체제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이 그 역할이 굉장히 크겠다. 네, 오늘 많은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몇 개 기획이 됐는데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제안이 되면 저희 군에서도 그걸 저도 여기 제가 7월달에 여기 왔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과연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느 지역의 청소년들보다도 우리 청소년들이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가야 될 세대인데 정말 차별화된 무엇을 해야 이분들한테 어필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 어젠더가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위원님 너무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이기자 위원님. 우리 저기 청소년 센터의 그 역할이 앞으로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뭐 짧게 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저희 때는 제가 연식 전공을 했어요, 학교 때.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체육을 하면은 지나가기 힘들다고 해서 그때 반대하는 과정이었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해도 보호받을 수 있고 또 이제 예체능계를 가도 보호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센터에서 개개인의 이제 그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그 학생에 맞는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그 공간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우리 청소년 수련관이 게 역할이 많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우리 수련관이 더 좋은 또 이렇게 진로 직업 체험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도 잘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아이들이 체험하러 올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의 문제도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되었을 거예요. 네, 너무 네. 의견들 많이 감사드리고요. 지금 잠깐 질문 읽고 가겠습니다. 질문이 많이 왔어요, 또. 잠시만요. 질문 같은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인생영상 대표님이 지금 댓글 달아주셨는데 진로가 꼭 직업으로 연결이 아닌 많은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너무 공감합니다. 영상이 각광받는 시대인데 네, 순창 국민분들은 아직이신 것 같아서 많이 아쉽네요. 순창도 네, 유튜브 시대가 왔으면 네, 공감합니다. 앞으로 유튜브 시대가 계속해서 올 거고요. 그리고 네, 예진아 씨, 나와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 내가 과연 무엇을 남들보다 잘해서 진로를 선택하는데 결정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예진아 씨 쿠폰 드릴게요. 인생영상 대표님 덧들 쿠폰 드리겠습니다. 네, 박현주 씨 의견 취소됐고 승주 킥킥킥킥. 네, 자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네. 저희 교육청에 청소년 학생들을 위한 진로 직업 지원 체험센터가 있어요. 네. 그리고 교육청 안에도 발명할 수 있는 발명센터도 있고, 그 다음에 바리스타 할 수 있는 카페도 있고, 그 다음에 요리실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또 수련관 또 시설들, 그 다음에 군과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자신의 그 꿈씨를 잘 심어서 그게 발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그 기관과 시설에서 좀 더 다양하게 햇빛도 비춰주고 물도 줄 수 있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더 함께 힘을 모아서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일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벌써 50분이 흘렀어요.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에 50분이 흘렀는데 지금 저희가 뒤에 이야기할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빠른 진행을 할게요. 그 다음에 파트 5로 넘어갈게요. 저희 순창에서 아마 가장 화두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시설과 장소에 관련된 의견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취합하는 데만 거의 24시간이 걸렸거든요. 진짜입니까? 네. 자, 순창고 3학년 친구가 먼저 보내준 의견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농구장,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순창고 3학년 일품공원 이용률이 너무 저조해요. 야간 시간에는 이용객이 20%이며 청소년 일탈의 온상이 되고 있어요. 동계중 2학년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을 늘려주세요. 순창에 나오면 갈 곳이 없어요. 카페만 가요. 순창중 1학년 청소년 시설을 점검해서 시설을 보강시키고 놀거리와 먹거리를 늘려주세요. 순창고 3학년 교보문고 및 서점이 없어요. 네, 일단 많은 비슷한 내용들이 나왔던 거는 저희가 조금 취합을 해봤고요. 대체로 많은 시설이 없다, 부족하다라는 의견인 것 같은데 민규리 위원님 공감하십니까? 네. 카페 공감하십니까? 네. 네, 공감한다고 합니다. 어떤 게 생겼으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일단 애들이 노는 걸 보면 이제 너무 이제 순창이 놀 데가 없다 보니까 그 광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는 소리가 항상 놀자라고 친구한테 얘기를 하면 또 카페 갈 거잖아. 그럴 거면 왜 놀아? 항상 이 소리고 그러다 보니까 잘 놀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집으로 서로 각자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학생들이 좀 순창에서 이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좀 의견을 좀 들어가지고 좀 만들 수 있는 시설은 좀 순창에서 만들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시설이 있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광주에 가면 뭐 하고 놀아요? 보통 그냥 돌아다니는데 돌아다녀요? 볼거리가 부족하구나. 거기는 네. 좀 약간 시설이 많다 보니까 애들이 서점도 갔다가 예를 들면 옷가게도 갔다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애들 하는 말 들어보면 일단 여자애들은 좀 약간 화장품 가게 그게 조금 시설이 하나 더 생겼으면 좋겠다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적어도 옷가게라도 조금 가게? 좀 청소년들이 마음에 들 만한 그런 거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소리도 많이 들었었어요. 네, 의견 너무 감사합니다. 성필영 위원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타 지역이 아닌 순창의 입장에서 저는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순창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과 다르게 약간 평일에 이제 인재숙이라는 시설이 있고 그 인재숙 시설에 거의 대략 200명이라는 학생들이 평일에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알기로는 순창 전체 청소년 인구가 약 1,200명? 네, 그 맞습니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1,200명이 그 주로 좀 이제 청소년들이죠. 그러니까 중3, 고1, 고2, 고3 이렇게 좀 외부적으로 좀 많이 돌아다니는 그러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이제 그 시설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학생들은 그러한 이제 학원이나 그런 시설로 가는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이제 저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 수련관 같은 곳에 이제 그러한 이제 순창 내부에 남아 있는 그런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확실히 조금 메리트가 없다는 거는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광주 같은 경우에는 뭐 오락실이나 그런 뭐 놀이방 같은 어떤 컨셉을 하나 잡아서 그냥 학생들이 계속 노는 뭐 네. 그러한 시설이 있는 반면에 순창에는 뭐 그냥 코인 노래방 그리고 뭐 북카페라 그 여중 앞에 있는 그런 북카페가 있는데 뭐 그런 데도 네 가고 이제 정말 카페가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카페를 정말 좀 진짜 시간이 붕 뜬다 하면은 카페나 이제 코로나 전에는 카페나 PC방 뭐 이런 식으로 다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청소년들의 의견을 다시 또 한번
들어보는 좀 기회가 있었으면은 좋겠습니다. 네, 강성표 위원님 한숨을 크게 방금 쉬셨는데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저희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한다 해도 네. 이게 군청이나 이제 교육청 그쪽에서 이거를 지어줄 수 있는지가 가장 의문이에요. 그렇죠. 만약 뭐 저희가 볼링장을 원한다, 뭐 멀티 카페를 원하나, 뭐 보드게임장을 원한다 하더라도 군청에서 만드는 경우는 저는 못 본 것 같고요. 일단 그 개인적으로 이제 창업을 하거나 그렇죠. 이 사기업이죠. 수요가 있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한 이제 사업자가 창업을 하는 경우는 봤어도 군청에서 이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게 가장 의문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일단 그 청소년들이 놀 곳이 없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뭐 계속 카페가 간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운영위에서 의견이 나온 게 학교가 끝나면은 학교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다 퇴출을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만약 학교가 그렇게 안 하고 학교 끝나서도 이제 개방을 한다고 하면은 그 광주에 있는 멀티 카페나 아니면은 뭐 룸카페처럼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모여서 편하게 동호회처럼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뭐 동아리 방 주어진 것처럼 동아리끼리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약간 청소년들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마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 학교가 개방이 된다면요. 학교가 개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학교 물론이고 체육관도 하면은 좋겠죠. 학교 체육관? 네. 네. 물론 그 관리 문제에서 많은 그 인력이나 금전적인 뭐 그쪽 문제가 있겠지만 만약 군청이나 그쪽에서 지원을 해준다면은 학교 측에서도 학생을 위한다면은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규현 위원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학교 시설은 당연히 학생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무슨 이유로 일반인에게 학교 시설을 개방을 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분명히 이유는 있을 거예요. 일반인들이 운동하고 또 그런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 시설을 이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군에서는 지금 이 청소년 수련관 뒤에 지금 실외 롤러 스케이트장 조성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조성이 되면 청소년 수련관 활성화에 기여를 할 걸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저 민속마을 옆에 참사리 발효마을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부지 내에 그 과학관, 실내 과학관이자 실내 놀이 시설이 거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 저 풋살 할 수 있고 뭐 농구 같은 거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이 거기에 들어가고 과학 관련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또 그 시설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광장이 몇천 평 정도 이렇게 조성이 되는데 그 광장에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또 대화하고 가족과 함께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또 공간이 거기에 조성이 될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계획 지금 아마 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성이 되면 이제 가장 문제가 지금 접근성이거든요. 네. 수련관도 그렇고 민속마을도 그렇고 시내권에 있으면 청소년들이 언제든 이렇게 파트타임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가서 여행을 즐기고 잠깐 시간을 때울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이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접근성을 어떻게 해결해서 이 시설들을 활성화해야 될지. 가장 잘 노는 청소년이 가장 잘된 청소년이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잘 노는 게 정말 잘 사는 것이거든요, 또. 그렇죠. 그래서 잘 놀 수 있는 이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모두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놀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청소년 센터 위치가 네. 지금 참 이렇게 택시를 타고 오기도 어중간하고 그렇죠. 걸어오기는 더 참 그렇죠. 힘들고, 근데 대상이 청소년들이 이거 사용하는 데가 애로사항이 제일 많아서 그 왔다 갔다 하는데 이동 그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전거라든지 대여를 해줘가지고 타고 왔다가 다시 갔다가 도시에서 이제 시내권에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대량으로 좀 사용할 수 있게 깨끗하게 시설을 해서 그런 것들을 해줘야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오고 싶어도 오다가 지쳐서 맞아요. 이거 타려고 택시를 타고 올 수도 없고 부모님한테 태워다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그런 부분 것들이 배려가 되면 좀 좋겠죠. 접근성의 문제인데요. 네. 그 접근성 문제를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련관에서는 청소년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려고 했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일일이 아이들 픽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차량도 지금 2대 중에 1대밖에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그 셔틀버스 같은 것도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군하고 저희들이 논의를 좀 해서 이 접근성의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아까 그런 카페 얘기하니까 그 노래방, 그 다음에 뭐 볼링장, 카페, 그럼 뭐가 들어가죠? 멀티 카페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죠? 거기에 돈이 이용하려면 그리고 청소년 돈이 없는데 많이 없는데 아이들이 그런데 가려고 해도 결국은 저렴하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제 수련관 관장으로서 그러면 우리 그런 아이들이 좀 그 쉴 수 있는 공간, 카페, 그 다음에 우리 뮤직 그 음악 스튜디오, 그 다음에 댄스 연습실, 뭐 롤러 스케이트장, 그리고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뭐 방송 미디어 센터, 그리고 이제 북카페, 멀티방 이런 것들을 수련관에 좀 조성을 해서 안전하게 그리고 저렴하게 거의 무료죠. 그렇게 수련관에서 할 수 있도록 시설 보강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 사실 청소년 시설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그 기능을 접근성 때문에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도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진짜 시설 장소가 핫한 이야기이긴 한가 봐요. 아까하고 다르게 진짜 굉장히 과열된 양상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친구들이 지금 보내준 게 한번 좀 읽어볼게요. 질문. 학생들이 공부할 공간이 도서관이 아닌 스터디 카페라든지 독서실 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생겨도 유흥시설만 생기고 어른들이 다닐 곳만 있어요.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순창에 시설이 부족하기도 하고 문제집을 살 곳이 더 생겼으면 좋겠어요. 인재숙인 친구들보다 아닌 친구들이 더 많아요. 이 친구들이 도서관이 열지 않는 날에도 늦게까지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롤러장 사업 지금 진행 중입니다. 도서관은 11시까지밖에 운영을 하지 않는데 독서실 같은 경우는 최대 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게 시설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먹거리는 어느 정도 있는데 놀 데가 없으니까 심심해요. 네, 진짜 많이 와서 이거 잘 선별해서 쿠폰 드렸으면 좋겠고요. 일단 시설 장소에 대해서 혹시 규림 위원님은 더 하실 말씀 없을까요? 없어요. 성필영 위원님은 지금 여기에서 더 추가하고 싶은 부분이나? 저는 이제 순창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제 장소를 좀 더 많이 만든다? 이거는 솔직히 순창의 입장에서는 좀 그렇죠. 힘들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순창은 이제 있는 시설을 이제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이제 좀 많이 해야 될 시기라고 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군 측에서도 이런 이제 좀 뭐 놀고 있는 시설, 좀 낙후된 네. 약간 좀 오래되거나 그런 시설을 좀 더 보강해서 이 시설 이러한 장소나 그런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좀 더 청소년들에게 좋게 다가갈 수 있을까? 청소년들이 어떠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있는 이 청소년 수련관이 2007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네. 그래서 2008년도부터 사용을 하셨는데 지금 그동안에 상당히 좀 대대적인 정비가 안 됐어요, 얘가. 그래서 이제 지금 한 10몇 년 동안 운영을 하시다가 청소년들 욕구는 계속 변화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시설은
변화가 없고,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제 그 청소년 수련관 그 기능 보강 사업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극적으로 저희가 8월 달에 도의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지금 한 2억 7천 정도 그렇게 이제 소요된 예산을 신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선정이 된다면 이 수련관이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는 그런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되어서 아까 말하는 그런 그 요구하는 그런 시설들, 뭐 카페랄지 그 책방이랄지 그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이렇게 들어와서 이곳이 청소년들의 전당, 언제든 와서 쉬고 그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전당으로 좀 이렇게 탈바꿈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청소년들도 만약에 선정이 되면 내년도에 공사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자기들이 요구하는 그런 시설들, 그런 것들을 좀 수련관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건의를 해주시면 이렇게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이고 네, 정말 기도를 꼭 그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네. 마음을 모아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그다음 네, 저희 교육 파트로 한번 넘어갈게요. 6번이거든요. 교육적인 부분은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맞고 군에서 혹은 뭐 교육지원청에서 같이 함께 나눠볼 이야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일단 우리 강성표 위원님께서 내주신 문제를 한번 이야기 같이 해보고 싶거든요. 네. 제가 네. 대학 진학 축하금, 저희 다음 년부터 이 대학 진학 축하금이라는 게 네. 생기게 됐어요. 저도 이제 생긴 다음에 바로 알게 됐긴 한데, 거기에서 딱 보고 의문이 든 게 대학을 지나간 사람만 축하할 일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 보통 순창 발전의 대학 진학 잠시만요. 네. 네.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순창 제 친구들 중에서도 약 2명에서 3명 정도가 대학을 진학을 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대부분 그 대학 진학하지 않는 이유가 순창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농계 후계자로서 하려고 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대학을 가면은 결국은 순창에 돌아오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는 외부인이 되는 거니까 저는 내부에서 순창을 더 키워나갈 인재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의문을 표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만약 이게 바뀌게 되면은 모든 20살에게 지원을 해주는 약간 이런 쪽으로 바뀌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너무 좋은 의견인 것 같은데요. 혹시 이제 앞으로 19살이 될 청소년들 생각은 어떤지, 할 말. 혹시 대학에 진학할 생각이 있나요? 있어요? 네. 성필영 위원님은? 네, 저도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근데 네. 제가 좀 말하고 싶은 내용이 네.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인재수기에 있다가 나온 입장이고, 네. 이제 솔직히 대학을 가기를 원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솔직히 저의 생각은 그래요. 인재수기에서 이제 대학을 보낸다고 해서 이제 순창에 남는 건 과연 무엇일까? 라는 그러한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순창이 인구가 조금씩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순창이 저는 계속 유지되고 제 고향이기도 하니까 계속 이게 순창이 좀 더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순창에 남아서 순창을 좀 키워갈 사람들에게 저는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뭐 제가 듣기로는 뭐 귀농하는 사람들에게 또 지원을 또 해주신다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막 주소로 옮기시고 이렇게 여기 순창에서 생활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 같은 거는 제가 좀 정보를 잘 얻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교육 좀 이게 교육의 밖의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네. 이러한 문제는 조금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정말 네. 어떻게 방송상 네. 말하기 힘든 부분도 이렇게 그럼요, 묻혀 있는 있죠. 부분인데
3만 인구 지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실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2만 8천이 조금 넘어요. 네. 그 인구를 지키기 위한 일환으로 예산을 수반해서라도 어떤 지원이라도 해보고 주소를 밖으로 도시로 가져가지 않고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한 맥락인데, 정말 그 젊은 그 청소년 친구들 말대로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더 있어야 된다. 그 생각이 이 자리에서 더 절실하네요. 맞습니다. 대학 지금 우리 강성표 의원님 얘기는 대학 진학 축하금을 그냥 일부 대학을 가는 친구들만이 아니라 또 학교를 대학 가지 않고 지역에 남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도 있는데 그 친구들은 배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오히려 이런 대학 진학 축하금을 20살이 되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지급을 하는 방식. 그래서 그 장학 제도도 20살 청년 축하금 뭐 이렇게 친구들이 그런 의견도 냈어요. 예, 어차피 대학을 가려고 하는 그 친구들인데 이 20살 축하금을 하는 거 어떠냐라는 그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많이 네. 그 집행부하고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정말 좀 이거 자세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혹시 김규현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예, 굉장히 좀 그 실감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아까 인재숙을 지원해서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어요. 당시에 외로 인구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재를 양성을 해서 그 인재가 나중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자라고 하는 그 하드웨어적인 그런 큰 의미가 있는데, 그런 것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말 그 인재 육성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그 이익이 있었고 어떤 실효가 있었는가, 그런 것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재단할 사안은 아니다. 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 사람들을 제외한 이 학생들에 대한 지원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그 군청에서도 행정과에서 관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은 아까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한 공감은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계장님 말씀하신 인재숙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청소년들 그 질문 가운데서 인재숙에 있었던 친구도 있지만, 그 인재숙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공립형 기숙 학원 기관이잖아요. 학습 기관인데 실제적으로 그곳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제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오더라고요. 네, 그 예. 부분은 아까 성필영 위원님께서 그래서 이야기를 이제 같이 나누고 싶어서. 성필원 의원님이 한 번 더 그때 인재숙에 있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뭐 저의 개인적인 입장일 수도 있고 뭐 청소년들이 공감하는 입장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제가 느꼈던 그냥 저의 가치관 안에서 나왔던 생각들을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인재숙은 공부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고는 이렇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네.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학생들이 있고, 또는 부모님들의 요구, 강요에 의해 들어간 학생들이 있어요. 가서 공부를 한다는 거는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좋긴 해요. 근데 이제 이러한 기숙형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 재수생분들이 이용을 하는 그런 시설과 거의 유사한 시스템으로 인재숙이 돌아가는데, 저의 생각은 이제 그러한 고2, 중3, 고1, 고2, 고3 이 학생들은 과연 그 재수생들과 거의 유사한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공부에 목을 매면서 그렇게 해야 되나? 과연 이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표출할 그러한 기회를 억제하면서까지 약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서 그런 인권도 침해를 받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권을 침해받는다는 그러한 예시가 뭐 수업을 하면서 네. 그냥 이제 체벌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선생님들도 이제 많이 바뀌셨지만 그래도 이제 선생님들은 강사의 입장으로 이제
거의 재수생을 다루듯이 그런 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활동 같은 경우에도 인재수석에서는 대부분 하지 말라. 공부에 집중을 해라. 그러니까 진로에 관련된 활동을 하겠다고 해도 약간 거절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이제 거기가 학원이라는 개념이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과 학부모의 의견에 따라서 학생들이 행동을 해야 되는 그러한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청소년들 중3, 고1, 고2, 고3들이 그런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이런 강압적이라고도 볼 수 있고, 약간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러한 지시, 명령, 그런 거에 그냥 온전히 그냥 흡수할 수밖에 없는 저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였고, 저도 이렇게 제가 최근 한 3주 전, 2주 전에 인재수석을 나왔어요. 저는 이러한 활동을 하는 걸 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경험을 쌓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좀 인권보다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시설에서 이러한 시스템 안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근데 그 생활하면서 얻는 게 공부, 친구들끼리의 그냥 그거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에서는 약간 다른 인재수석 밖의 학생들에 비해서는 미흡하다? 약간 부족한 게 있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예, 이제 인재수석은 당초에 설립을 할 때 이제 기숙 학원이었고, 또 기숙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나름대로 규정이 있어야 되고, 또 그래야만 그 학생들을 본래의 목적대로 이룰 수 있는 또 그런 또 그 여건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또 거기에 들어가신 분들이 사실은 타의에 의해서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자의에 의해서 이제 어떤 평가를 거쳐서 선발이 돼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시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인권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이제 그것을 저희들이 여기에서 거론하기는 조금 좀 부적절한 문제인 것 같고,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학부모회라든가 어떤 또 그 학생들의 의견을 또 수렴을 해서 그쪽에서 이렇게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일단 성필용 위원님의 의견 너무 감사하고요. 인재수석하고 관련된 이야기는 상당히 저희도 다루기 조심스러운 부분이어서 많이 언급을 못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재수석에 관련된 이야기가 더 하실 얘기 없으면은 다음으로 한번 더 넘어가 볼게요. 순차 학교 밖 청소년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순창에. 근데 이 친구들이 조금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들이 보통 학생증, 학생요금표 이런 기준으로 나오는 게, 본인은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은데 학생증으로 표기하거나 학생요금표로 표기를 하는 게 조금 불편했다라는 의견이 나왔었나 봐요. 혹시 이 부분은 민규림 위원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직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네, 그러면 최강동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 친구들이 그 학교를 다니는 친구하고 안 다니는 친구가 같이 버스를 타는 그런 상황이 있었나 봐요. 네. 근데 한 친구는 뭐 학생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할인을 받았는데, 한 친구 학교를 안 다니는 그 친구는 뭐 사복이기도 하고 교복도 안 입고 있고 학생증도 없고, 그래서 일반 요금을 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나 봐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 또 그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제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좀 잘 홍보가 되어서 그런 친구들이 그런 청소년증으로 충분히 그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청소년증 많이
이용해 주시고 학생증이라는 말은 진짜 예전에 쓰던 말이고 요즘은 청소년증으로 쓰고 있다고 하죠.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저희 파트 한번 넘어가 볼게요. 드디어 마지막인데 다입니다. 순창 신호등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었나 봐요. 순창 내의 신호등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전멸등으로 바뀌어요. 교통량이 얼마 없음을 감안하여 결정한 사안이겠지만 요즘 들어 11시 정도에도 차가 꽤 다녀요. 해당 시간대에 귀가하는 청소년들도 많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늦췄으면 좋겠어요. 많은 의견이 있었네요. 네, 이 부분은 경제교통과에서 다루고 있나요? 예. 이 부분은 예전에 한번 언급이 되어서 그게 이제 반영이 됐었나 봐요. 근데 또 최근에 다시 그게 또 회귀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아마 이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경제교통과에 제가 한번 전화를 해서 민원을 한번 넣어. 바쁘시겠습니다, 우리 도리 선생님. 네, 그 다음에 순창의 접근성에 관련된 문제죠. 택시비의 적정성 문제. 이 부분은 혹시 성필용 위원님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것도 저희 제 친구들과 네. 그런 후배 선배님들한테 좀 물어보고 나서 약간 결정한 그런 질문이에요. 네. 이제 일단 순창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다니는 동선이 뭐 인제숙이나 주공 그리고 남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기 공설운동장까지도 가는 그런 상황이 네.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느꼈던 문제 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순창 제1구에서 막 인제숙을 가거나 아니면 뭐 순창고등학교에서 뭐 다른 지점에서 이제 인제숙이나 막 그런 장소로 들어갈 때 네. 이제 택시비가 이제 막 5,000원까지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 기사님들에 따라 네, 부르는 게 값인 거죠? 네, 약간 그게 다른 거죠. 이제 뭐 계기판이라고 하나요? 그 택시 미터기. 네, 미터기를 키시고 이제 가시는 뭐 택시 운전사분도 있는 반면에 안 네. 키고 그냥 가서 얼마를 그냥 네. 달라 하고 받는 이제 그런 기사님들도 있으셔가지고 네. 이러한 택시비가 어떻게 책정이 측정이 되는지. 되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좀 더 제가 청소년들이 좀 원하는 게 있다면은 이제 청소년들은 이제 좀 많이 활동을 할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친구들과 풋살을 하거나 네. 막 운동을 가거나 또는 어떠한 순창 내의 뭐 장소로 같이 놀러 가거나 네. 그런 강천산을 가거나 그런 식으로 경험을 많이 쌓고 저는 그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계속 활동하고 놀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그런 경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순창군에서 약간 뭐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학생증이나 뭐 청소년증을 통해 약간 지원을 해준다는 네. 그런 뭐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했던 그런 방안이라고 저는 그런 것을 순창에서 따와서 약간 그런 걸 한번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그러한 주장이 그렇죠. 있습니다. 좋은 그래가지고 의견입니다.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김규현 계장님이 이 부분을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이것은 이제 경제교통과 그쪽 소관인 것 같아요. 같이 오셨으면 그래서 그 모범 운전자 회라든가 택시기사 연합회라든가 그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 부분은. 네. 요금을 낮춰달라 이게 아니라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 요금이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네, 이런 네. 의견인 것 같은데. 그러신 것 같아요. 순창 내에서는 네. 버스를 타기가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말들이 나온 것 같아요. 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조금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 부분은 우리 청소년들의 교통권, 이동권이잖아요. 아까 상필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독일의 사례 같은 경우도 거기는 뭐 대학도 뭐 무료이긴 하지만 그 청소년들이 아까 같이 또 그 자신이 봉사로 가거나 뭘 배우거나 체험하러 가는 그런 이동권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료로 이렇게 청소년들은 그 교통을 무료로 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순창도
그럼 복지가 잘 돼 있는 우리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의 그 이동권, 교통의 편의를 위해서 그 정도는 좀 지원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경기도의 사례 같은 경우도 1년에 12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저례로 만들어져서 우리 청소년들의 이동권을 좀 보장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좋은 의견 아주 감사합니다. 대체적으로 교통이 불편하다, 순창 주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셔틀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하루라도 빨리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저는 할 말 다 한 저 할 말 다 했어요? 아주 해맑게 지금. 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성 위생용품 지원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민규림 우리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주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이야기해 주시면은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그러니까 일단 위생용품 지원이 전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일단 제 또래 여자애들한테 물어보면 많이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잘 안 알려져 있다 보니까 이런 걸 자기가 신청할 수도 있는데 모르니까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안다 하더라도 안 하는 경우가 대다수더라고요.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위생용품 지급 그 계층을 보면 저소득층 맞아요. 그쪽에서 많이 해주다 보니까 그래서 더 안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소득층보다는 위생용품 자체가, 여성 위생용품 자체가 비싸니까 좀 그냥 아예 그냥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 부분에서는 김규현 예. 위원님께서. 여기 그 자료에 보면은 상당히 여러 기관에서 네.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각 기관에서 지원 받고 있는 이 학생들이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만약에 중복이 된다면 그게 또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그 민규림 의원님께서 얘기를 한 그 전 청소년들에게 지원해달라. 그게 이제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보편적인 그 복지. 그렇죠. 즉 말하면은 아까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1인당 얼마씩 준다라고 하는 제도와 일맥상통하는 제도예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은 하지만 여러 예산과 또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따르는 문제잖아요. 네. 예. 공감은 하는데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의견이 또 있다라고. 네. 이기자 네. 의원님께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기자님께서 같이 보편적으로 진행. 지원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자면 이게 네. 위생용품이다 보니까 신청을 하고 받으러 가는 것 자체도 좀 껄끄러워하는 그렇죠. 그런 네, 경우가 그런 있기 의견도 때문에 있었죠. 택배로 한 군데를 딱 일어나 시켜가지고 어디서 몇 명을 지원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한 군데를 일어나 시켜서 택배로 다 지원해줘 버리면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 없이 마음 상처도 안 받고 네. 그럴 것 같은데 앞으로 좀 그런 식으로 같이 노력을 해보도록. 네, 그 의견도 연장을 해야 너무 되겠네요. 좋은 것 같습니다. 택배. 또 그 주소지 같은 경우가 자기 집이 아닌 경우일 수도 있어가지고 좀 뭐 많은 오차들이 있겠지만 그런 걸 줄여 나가는 작업을 하면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 의견인데요. 청소년 수련관에 제안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한 청년께서. 네, 우리의 청년 대표 네. 강승표 위원님께서 이 이야기는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청소년이 이 청소년 법으로 제정된 청소년이 법마다 다르겠지만 24세, 만 24세 이하라고 그 규정이 돼 있어요. 네, 청소년 기본법입니다. 네, 청소년 기본법에. 그러면 저는 이제 청소년이면서 청년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순창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은 노인, 여성, 청소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순창에 대학교 뭐 휴학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이제 순창에서
경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한 20살 그러니까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혹시 수련관 쪽에서 청소년이기도 하니까 같이 혹시 만들어 갈 수 있나라는 제안을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수련관의 관장이신 새로이 관장님께서 네, 새로운 그런 또 욕구가 있다면 새롭게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욕구의 주체인 우리 청년들과 함께 좀 고민하고 같이 또 그런 생각들을 나누고, 그리고 요즘에 최근 들어서 이제 청년 정책들이 많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라든가 또 청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박탈감들, 그래서 뭐 헬조선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청소년이면서도 이 청년들이 결국은 우리 세대에 좀 허리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그 기둥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고, 또 이 청년들이 이곳에서 좀 삶의 뿌리를 좀 내리고 좀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할 수 있는 거리들을 만들어주고, 무엇보다도 같이 만나고 소통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고 함께 고민하면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상력들을 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청소년들의 활동에 이어서 청년으로 넘어가고 그 청년들이 성인으로 또 이게 직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청소년 수련관이지만 그런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청년 센터들이 청년 센터로서의 기능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군에서도 청년 정책이라든가 청년들 모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함께 연계하고 또 소통해 가면서 그런 청년들과 함께 그런 활동들을 함께 모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네. 답변이 됐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청소년들이 준비해준 의견은 여기까지이고요. 일단 그 다음에 Q&A 혹은 소감 한마디씩 들어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규현 위원님부터 오늘 참여했던 소감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해달라고 해서 정말 가볍게 왔는데 굉장히 와서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현장에 아주 진솔한 얘기, 그리고 아주 따끈따끈한 얘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이런 기회를 이제 많이 가져서 평소에 소통하면서 이렇게 반영할 건 하고, 또 이렇게 장기적인 문제는 또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됐어야 되는데, 오늘 첫 번째로 시작하는 이 온라인 원탁 토론이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되어서 앞으로도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서로 만나서 토론과 그런 또 그 어떤 소통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놀고 즐기고 공부하고 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 또 준비해 나가는데 서로가 협력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예, 모두 감사드리고 코로나 시국에 건강 잘 챙기셔서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성표 위원님의 소감이 궁금합니다. 이 청소년 원탁 토론을 진행을 하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이 원탁 토론을 하면서 청소년들이 단순히 어른들의 이제 명령을 복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를 존재라는 그걸 알릴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에도 꼭 이런 자리가 또 마련됐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오늘 매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2회 준비하겠습니다. 네, 최강동 위원님. 네, 저는 우리 청소년들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청소년들의 그런 시민의 권리로서 그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좀 더 주도적이고 좀 주체적인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장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좀 어깨가 무겁습니다. 예, 우리 수련관이 내년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방향 설정을 하거나 좌표를 설정할 때
여러분들의 이런 욕구와 이 목소리를 바탕으로 해서 좀 좋은 어떤 그런 프로그램과 또 좋은 어떤 시스템을 갖춰서 우리 순창에 있는 청소년들의 행복을 위해서 또 꿈과 끼를 펼쳐가는 데서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직원들과 함께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규리 위원님. 이제 이거 토론 같이 하면서 뭔가 알던 내용도 있고 모르던 내용도 있었는데 이런 거를 좀 의견을 내면서 뭔가 내 생각이 이랬는데 다른 사람 생각은 이랬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제가 생각했던 거 이해의 방법들도 많이 읽고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좋은 소감인 것 같아요. 진짜. 네. 네, 제1회 온라인 청소년 원탁 토론에서 청소년의 입장을 말하는 그 청소년이다 보니까 약간 이제 제가 이제 끝나고 나니까 과연 제가 청소년의 입장을 제대로 말을 좀 전달했나? 라는 그런 생각도 네. 들고 그래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변하지도 않는 거니까 그렇죠. 저는 정말 영광스럽게 이 자리에 있고 이렇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다음번에도 이러한 자리가 마련이 되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좀 쌓임 있는 그런 의견을 전달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2회 준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기자 위원님 마지막으로. 네, 오늘 그 온라인 원탁 그 1회 회의가 우리 청소년들의 소리를 정말 어른들한테 예산을 짤 때도 우리한테 필요한 예산을 짜주고 우리가 이것이 불편하다는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봐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활발하게 모든 얘기를 해주는 거 보고 그래서 여기 또 이제 관련된 부서 이제 다음에 또 2회, 3회 이 원탁 토론이 이제 계속 되기를 바라고 여기 관련된 부서에서 와서 또 거기에 대한 답변도 짧게라도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2021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네. 관계부서에서 이것도 참고해서 네. 예산 반영이 돼서 이 센터에 필요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항상 순창 군민의 하나로서 소중한 보배니까 네. 보호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같이 나가는 한 걸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 저희 질문 한 번만 읽고 가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이 쌓였는데 선물이 많이 남았다고 하네요. 자, 선물 좀 드릴게요. 박신영님, 현재 순창에서 창업을 할 시에 주는 혜택이 있나요? 했는데 인생영상 대표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어요. 두 분 다 선물 드리고요. 와, 정말씨님 너무 예뻐요. 댓글알 아닙니다. 네. 네, 선물, 경고. 네, 선물 드립니다. 그다음에 팽팽님, 청소년 위원님들의 타 지역 청소년보다 순창군 청소년이라서 좋았던 점 얘기 듣고 싶어요. 혹시 얘기할 청소년님? 뭔 말이야? 다시 한 번만. 그러니까 타 지역에 사는 것보다 순창에 살아서 내가 더 좋다 아. 하는 점이 있었느냐. 순창에 살아서 좋은 좋다. 순창이 참 좋다. 네, 민규리 위원님. 제가 여기를 초2 때 이사를 왔는데 그때 딱 순창에 왔었을 때 느꼈던 감정은 되게 뭔가 풍경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좋죠. 이게 도시에서는 그냥 건물들만 보이는데 순창은 뭔가 건물들하고 같이 뭔가 나무도 보이고 그러니까 되게 그런 게 신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되게 순창 애들 보면 도시 애들은 뭔가 꽉 막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얘네들은 그런 것도 없고 되게 뭔가 끼리끼리 어울리는 그런 게 많기도 하고 아무래도 학생 수가 많이 없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런 거 보니까 뭔가 그런 새로운 모습을 보니까 확실히 뭔가 순창이 그런 점이 좋긴 하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좋은 점이. 들었어요. 필영 위원님도? 네. 토론을 진행하면서 약간
순창의 부정적인 면만 좀 너무 말하고 있어서 좀 마음이 무겁기도 했는데 네. 그래도 계속 순창이 제가 뭐 초딩 때부터 이제 지금 고2 때까지 많이 발전한 게 눈에 보이고 이제 학교에서의 활동이나 뭐 군에서의 뭐 프로그램도 정말 저도 자주 참여하기 때문에 진짜 순창 만약에 타 지역에 있었다면은 이러한 경험도 못 해봤을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저는 순창이 참 좋습니다. 훈훈합니다. 훈훈해.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기억님, 이분 아까부터 정말 너무 좋은 의견 계속 주시는데, 기억. 수련관 셔틀버스, 읍내 신호등, 가로등 이야기는 몇 년째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뭔가 변화가 꼭 있었으면 좋겠대요. 선물 드리세요. 자, 인생영상 대표님 계속 댓글 남겨주시는데 댓글 알바. 네. 질문 있습니다. 수련관 선생님들의 청소년을 생각하는 마음의 원천은 무엇인가요? 네, 굉장히 먼저. 갑자기 네, 정지가. 이게 마음의 원천이라 하니까 엄청 이게 무겁게 다가옵니다. 심오합니다. 한 예로 저희 최근에 만든 저희 수련관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들 음악 뮤직 스튜디오거든요. 아이들 이렇게 친구들 이렇게 음악 녹음할 수 있는 보컬 녹음할 수 있는 그런 최신 장비를 저희들이 구비를 해놨는데요. 그 스튜디오의 이름을 숨이라고 지금 가칭으로 잡아놨습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좀 자기 숨을 쉬고 또 자기의 어떤 그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제 그게 저희 이제 바람인데요. 그런 자기 숨을 쉬면서 마음껏 그 노래하고 마음껏 샤우팅도 하고 그들의 정말 웃음소리가 저의 청소년 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큰 원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해맑은 웃음소리 그 소리가 저희로 하여금 춤추게 합니다. 토리쌤 네? 춤 한번 추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답변이 되셨나요?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고 진짜 마지막으로 저희 방청 오신 분들이 꽤 계세요. 교육지원청의 이세창 장학사님과 열린순창 김수영 기자님이신데 이야기 목소리를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네. 오늘 어떻게 방청하셨는지 참 궁금해서 말씀 한마디만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나오셔서 이세창 장학사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로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순창교육청의 이세창 장학사입니다. 이렇게 유튜브로 생방송 보기만 하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무척 긴장이 되네요. 네. 먼저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돼서 매우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교육청 그리고 또 다른 순창의 다른 기관들이 더 함께해서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고 활발하게 더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더 꽃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수영 기자님. 네, 청소년이 시민이라는 것을 정말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균형 잡히고 전체를 아우르는 그리고 어른들의 입장도 생각하는 이런 질문들에 깜짝 놀랐고요. 젊은 우리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시민으로서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언론이 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두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참고로 저희 열린순창에서 후원을 받아서 온라인 원탁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뒤늦게나마 후원 밝히고요. 네, 혹시 마지막으로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없으신가요? 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시간 가까이. 예. 네, 광고. 네. 광고. 광고 들어갑니다. 아, 맞다. 저 광고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반가워 아카데미 초롱비가 지금 있고요. 슬기로운 의원생활, 슬기로운 의원 지금 많이 모집하고 있거든요. 상시 모집이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063-652-1318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담당자 꽃님쌤과 방카 팀장님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진짜 2시간 가까이 저희 이렇게 많이 달려왔는데요. 정말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저희 청소년 수련관에서 준비한 군민 MC 장하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